자, 행복한 1등급 문제 771번부터 같이 봅시다. 자, 771번 같은 경우는 3차 방정식이고요. 그 녀석의 근에 관한 설명 중 것을 모두 골라보시오. 자, 그러면 3차 방정식인데 일단 요게 인수분해가 될지 안 될지부터 생각을 해야겠죠. 3차 방정식을 먼저 써보시고, 인수분해가 공식적으로는 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요런 공식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조리제법으로 바로 생각을 합시다. 그럼 얘를 1, 그리고 3에 a-2. 근데 이거 뭐 전개해서 쓸게요. 개수를. 그럼 3a-6이고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6a.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뭘 넣을 수 있죠? 뭐 a 같은 거를 집어넣으면은 안 될 것 같고요. 상수를 집어넣을 건데 2를 넣어봅시다. 그럼 2를 집어넣었을 때 1, 2, 3, 6이 되고 더하면 3a 그리고 곱해서 6a가 되고요. 마지막에 나머지가 0이 되고,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 거죠? x 빼기 2에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3a 요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얘가 지금 0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적어도 실근 하나는 확보가 된 상황이죠, 그죠? 얘가 만약에 d가 0보다 작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실근을 하나 무조건 갖는 거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얘기가 되겠죠?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맞고요. 그 다음에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해라 라는 얘기는 요 근만 실근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그러면 우리가 판별식을 어떻게 하면 되죠? 0보다 작다 라고 하시면 되는데,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쓰시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9 마이너스 12a가 0보다 작다. 그럼 얘는 a가 12분의 9보다 크다. 약분하면 4분의 3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a의 값이. 자, 근데 이걸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쌤, 그러면 얘가 중근을 가지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2라는 녀석을 만약에 중근으로 가져버리면 안 되나요? 근데 2를 그럼 대입해 보자. 그럼 얘는 4 더하기 6 더하기 3a가 0이 되는 거니까 a가 어느 값이 되면 되죠? 3a가 마이너스 10이 되면 되고 a는 마이너스 3분의 10이 되면 됩니다. 근데 이러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요 2차 방정식에서 다른 실근이 나와요. 2 말고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어떻게 되죠?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마이너스 10이 되잖아. 그럼 요 녀석은 인수분해 했을 때 x 더하기 5, x 빼기 2니까 마이너스 2라는 근을 갖게 되는 거 맞는데 마이너스 5라는 다른 실근도 나오기 때문에 오직 하나의 실근으로는 볼 수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조건만 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그럼 얘가 허근을 갖게 되는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중근을 갖도록 해라 라는 건데요. 그럼 중근을 갖는 거는 방금 쌤이 했죠? 어떻게 했어? 여기 있는 실근 2를 여기다가 대입을 했습니다. 그럼 중근이 되는 거죠, 그죠? 얘가 0이 된다면은. 그래서 중근을 갖게 하는 a 값이 첫 번째는 마이너스 3분의 10 이렇게 하나 나오고,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어떻게 하나 더 있지? 요 녀석 자체가 중근을 가지면 되잖아. 다른 말로는 뭐예요? d가 0이다 라는 거죠. 이 녀석 자체가 중근을 갖는 거지. 그럼 요거 식을 계산하시면 9 마이너스 12a가 0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죠? a가 4분의 3 이렇게 되겠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a의 값이 이렇게 두 가지, 하나는 마이너스 3분의 10, 다른 하나는 4분의 3, 이렇게 두 가지의 값이 중근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설명.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문제 보시면 전형적인 x세제곱 문제고 플러스 1은 0의 문제니까 쌤한테 어떻게 배웠죠? 이 녀석은 일단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셔서 x 더하기 1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얘는 무슨 근이에요? 이거 실근이죠? 그럼 여기서 지금 허근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우리는 w제곱 마이너스 w 더하기 1은 0이라는 식을 만족합니다. 그 다음에 이 허근이라는 거는 애초에 3차 방정식의 근이기도 하니까 두 번째 식의 값으로 우리가 w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것도 얻어낼 수가 있겠죠. 추가적으로 요 녀석의 두 근이 w 또는 w 바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 한 허근이 주어졌을 때 모든 개수가 지금 실수를 만족하고 있죠. 1 빼기 1, 1이니까. 그럼 다른 한 근은 켤레근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먹으면은 w 더하기 w 바
두근의 합이 1, 그리고 두근의 W 곱하기 W 반은 플러스 1. 이렇게 총 4개의 식이 성립한다라는 걸 써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놓고 문제를 한번 보시면, 자, 왼쪽에 있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게 차이가 뭐예요? 그냥 혈내근의 차이밖에 없죠, 사실상. 자, 그러면은 1 더하기 W 더하기 W 제곱 더하기 W 세제곱 W 4제곱 5제곱 일단 다 써볼게요. 얼마 안 되니까. 근데 너네가 생각을 이렇게 가져가야 돼. 내가 이거 다 써도 8개밖에 안 되니까 이건 쓸만 하겠다. 그런 것들은 쓰시고, 막 예를 들어서 W 30승이야. 이거 쓰고 있으면 이거 쓰다가 시험 끝나요. 맞죠? 항상 판단을 하시고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얘는 W 세제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인 식이잖아. 그럼 요 녀석은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W 4제곱 같은 경우는 여기다 양변에 W를 곱하면 요렇게 써지겠지? 양변에 W를 곱한 겁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W가 되고요. 그 다음에 W 5제곱은 여기다가 똑같이 W를 곱하는 거니까 W 5제곱은 마이너스 W 제곱이 되겠죠. 요렇게. 호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랑 얘랑 소거가 돼버리네. 그죠? 부호가 아예 다르잖아요. 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살아남은 얘를 보면은 W 6제곱은 얼마냐면 W 세제곱의 제곱이잖아. 그지? 얘는 1이 되고, 그럼 얘는 그 1에다가 W를 곱한 거니까 W, 얘는 그 W에다 W 하나 더 곱한 거니까 W 제곱. 그럼 얘네 세 개를 더하는 게 왼쪽의 값이겠네. 그지? 그럼 오른쪽도 사실 똑같을 거라는 거죠. 오른쪽도. 그러면 식을 써보면 1 더하기 W 제곱 곱하기 오른쪽에 있는 것도 1 더하기 W 바 더하기 W 바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전개하냐? 절대 아니죠. 우리가 이 첫 번째 식에서 1 더하기 W를 뭐라고 바꿔 쓸 수가 있냐면 1 더하기 W 제곱을 W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즉, 요 녀석을 요렇게 녀석을 W로 바꿔 쓰면 괄호 안에가 2W가 되겠지, 그지? 그리고 오른쪽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럼 2W 바가 되겠죠? 그럼 사실상 얘네 둘이 곱하는 거 됐으니까 아주 쉬워졌지, 그지? 4W W 바를 계산해라. 그럼 얼마예요? W 바가 1이니까 4다. 이렇게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79번 문제 마지막으로 볼 건데, 3차 방정식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세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합시다. 자, 근데 문제에서는요, 이번에는 알파 베타 분의 1 그리고 베타 감마 분의 1 그리고 알파 감마 분의 1을 세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이 요렇게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굳이 이 녀석을 근각계수의 관계를 다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알파 베타 감마가 세근이니까 알파 베타 감마의 값은 얼마니? 세근의 곱. 이거는 근각계수의 관계 이용하시면 마이너스 c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뭐 이항을 해본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니? 얘가 예를 들어서 요 형태를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은 알파 베타 분의 1이라는 거는 어떻게 쓸 수 있죠? 양변에다가 알파 베타를 나눠주면은 얘가 어떻게 되겠어? 얘는 감마가 되고, 좌변은 우변은 마이너스 알파 베타 분의 c가 되겠죠. 그죠? 그럼 알파 베타 분의 1로 바꿔줘야 되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c분의 1을 곱하는 겁니다. 그럼 알파 베타 분의 1이 마이너스 c분의 r 감마,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바꿔 쓸 수 있다? 마이너스 c분의 감마라고 쓸 수 있다. 그러면 다른 것도 똑같은 개념이겠죠. 그럼 베타 감마 분의 1은 뭐라고 쓸 수 있겠어? 얘는 마이너스 남은 거 c분의 얼마? c분의 알파. 마찬가지죠. 알파 감마 분의 1도 똑같은 원리로 얼마라고 쓸 수 있죠? 마이너스 c분의 베타. 그래서 요렇게 세근을 갖는 겁니다. 요렇게 세근을. 이해돼요? 그럼 이 녀석의 세근의 합은 얼마니? 요 녀석의 세근의 합 마이너스 c분의 1로 묶이고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요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게 얼마냐면 세근의 합이, 여기 근각계수의 관계를 잘 보시면은 요 녀석의 세근의 합은 플러스 2죠. 그죠? 그래서 2다라는 거고,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를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2c다라고 쓸 수 있고, 또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번에 세근의 그 곱을 한번 써봅시다. 그럼 세근의 곱은 c 마이너스 c 세제곱분의 그죠? 곱하는 거니까 알파 베타 감마겠죠? 자, 그럼 얘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세근의 곱은 얘죠. 요거 플러스 1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의 곱은 얼마다? 마이너스 c 세제곱이다. 요렇게까지 쓸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를 쓰면 되겠어? 두 근의 곱의 합을 써보시면 얘네 둘이 곱하고 얘네 둘이 곱하고 마지막으로 끝하고 곱하고 써보자. 그럼 곱하면은 플러스가 됩니다. 부호가 C분의 알파 감마 되고요. 더하기 C분의 베타 감마 되고요. 더하기 C분의 알파 베타 됩니다. 즉 C로 묶여서 알파 베타 감마 알파 감마가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럼 얘는 근각계수의 관계 이용하시면 얼마죠? 플러스 3이네요. 즉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 알파 감마를 뭐라고 쓸 수 있다? 아, 이거 분모 c 제곱이구나. 미안합니다. 전부 다 c 제곱이죠. 그럼 얘는 마지막에 그냥 3c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이제 바꿔 쓸 수 있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원래 얼마였니? 여기서 요거를 세근으로 하는 식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a고 알파 베타 감마 알파 감마는 얼마죠? b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는 플러스 c란 말이야.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럼 알파 베타 감마가 플러스 c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c죠. 마이너스 c라고 쓸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 알파 베타 감마가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여기 있네. 여기 마이너스 c 세제곱. 그럼 얘랑 같은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마이너스 c 세제곱이 마이너스 c랑 똑같다. 즉 c 세제곱 마이너스 c는 0이다. 그럼 얘는 c로 묶으면 c 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다. 자, 그럼 c는 얼마가 될 수 있어요? 일단 0은 되면 안 되겠죠? 0이 되면 전부 다 0이 될 겁니다. 그럼 0은 되면 안 되고 c 제곱은 그냥 플러스 1이라고 정해놓자.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 1도 1이라고 써도 돼.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풀마 1이라고 적어놓고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를 뭐라고 쓸 수 있지? 마이너스 a라고 쓸 수 있지. 요 녀석에 의하면은 요 식에 의하면은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는 했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의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겠지. 그지? 그럼 어떤 식이 나오냐?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c다. 즉 마이너스 2c라는 건 뭐 플러스 1 대입하거나 마이너스 1 대입하거나 부호는 상관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다 제곱을 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그냥 a의 절대값이 얼마라고 쓸 수 있냐면 2라고 쓸 수 있겠지. 부호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3c 제곱이 b죠? 그럼 3c 제곱이 b여야 되니까 b는 얼마인 거야? c 제곱이 1이니까 b는 3이 되겠네. 그래서 a, b, c의 값을 전부 다 구해낸 겁니다. 그럼 각각의 제곱의 합은 일단 a제곱은 4가 되고 b제곱은 9가 되고 c제곱은 1이 되니까 다 더하면 얼마예요? 14가 된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죠?